특이한 나무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특이한 나무가 있었고요. 아까 제가 은행나무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진을 못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보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라고 합니다. 67m인 용문사의 은행나무인데요. 이 은행나무의 키를 한번 쭉 보시면 좀 큰 것 같으세요? 좀 높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또 일반 화렵주 중에 큰 나무 정도 높이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대략 한 67m니까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아파트 25층 정도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이제 용문사 절이 있는데 이 절과 관련해서 이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들어 있어요. 특히나 이 은행나무는 화성나무라고도 해서 굉장히 오래된 나무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노란 단풍이 이게 떨어지니까 은행나무가 있으면 굉장히 뭔가 황금 돈이 떨어지는 나무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가로수를 예전에는 저희가 플라타나스라고 해서 이파리 넓은 그 양버즙 나무가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양버즙 나무보다는 은행나무 쪽을 선호하는 이유가 병충해라든지 그 은행 꼬리꼬리한 냄새 때문에 좀 순나무로 이제 구분이 안 될 때는 다 심어놨다가 암 나오면 베어버리고 순나무만 남겨놓는 그런 잔혹사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은행나무는 항상 두 개가 딴 그루잖아요. 암수 딴 그루. 그래서 열매가 맺어 있는 그 암나무를 보시면 옆에 순나무는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시면 항상 거의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문사 은행나무에 아주 대단한 일화가 있는데요. 의상대사 하면은 이제 신라 때 되게 고명한 대사님으로 유명한데, 이 대사님이 짚고 다니시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딱 한 자리에 딱 꽂았더니 거기에 은행나무가 세워졌다. 그렇죠. 신라 시대 유학파의 시초. 그렇죠. 원효 대사님은 포기를 하시고 의상 대사님은 당나라로 건너가셔가지고 유학파로서 이제 했던 유명한 분이시죠. 용문사의 그 역사를 알 수 있는데, 이 정미의병이라면 저희가 또 중랑구에 있는 그 13도 창의군탑의 그 의병들과 더불어서 서울 진공작전 벌였던 고식이죠. 그때 일본군이 용문사에 불을 확 질러버렸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나무는 절대 안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나라를 지키는 나무같이 마을을 지키고 그런 용문사를 지키는 나무이기도 하고, 또 세종대왕은 참 바쁘셨어요. 용문사까지 오셔갖고 이 나무는 세종대왕이 보셨던 이 용문사의 이 은행나무가 수령이 그때만 해도 엄청났겠죠. 의상대사가 심으셨다고 보면 되니까 그 큰 나무를 보자마자 정상품, 그러니까 왕을 독대할 수 있는 풍계를 이 은행나무는 받은 거죠. 그래서 은행나무가 아까도 살아있는 화성나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은행나무가 자연에서는 거의 지금 멸종 위기래요. 이해는 안 가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노랗게 많은데 라고 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식재하지 않은 야생 상태에서는 거의 그 멸종 위기라고 보니까 이제 공해에도 강하고 이식하기 쉬우니까 이제 계속 이제 불안한 거지, 자연계에서는 지금 많지 않답니다.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은행나무는. 그래서 그런 종류가 메타세카이어고 그리고 은행나무래요. 두 종류만 해도 그 가로수나 이제 인간이 터뜨리기 전까지는 이대로 놔두면 멸종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쓰임새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메타세카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거꾸지래요. 그러다 보니까 씨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번식을 하다 보니까 인간에 의해서 번식이 됐고, 자연으로 놓으면은 그게 다시 옛날의 번성을 찾거나 아니면 요즘 식물하고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이제 인간에 의해 가지고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지역에서도 은행나무를 찾아보기가 많이 쉬운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저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상봉동에 그 한국관 근처에도 은행나무 길이 있고, 그다음에 요 가까이 면목동에도 은행나무 길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하다가 봤는데, 여기 가까이 면목동에 저쪽
면목역 사거리 한 블럭 네. 위쪽으로 올라가게 예, 예. 되면 거기를 은행나무 길로 이제 만들어서 그 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잘 이렇게 은행나무도 잘 가꾸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좋죠. 네. 이렇게 네. 화면으로 보면 좋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은행이 보다시피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네. 저도 그때 그 충남 현충원 갔을 때 그 현충원에 그 이순신 장군 그 현충사에 은행나무가 엄청 큰 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입구에 서 있는데 검은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왜 이걸 주는지 몰라갖고 그냥 들고 있었는데 그 은행 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너무 주체를 그렇죠. 못한다고 네. 담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뭐 뭘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저쪽 베란다에다가 몇 날 며칠 한 달째 이제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가 껍질이 자동으로 알아서 이제 그러긴 하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씻어서 요 이제 그걸 잘도 말려갖고. 집안에 두셨네요. 네, 저는 이제 모르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꼬리꼬리한 냄새들이 이제 이렇게 은행으로 예, 그래서 예. 최근 이제 우리나라도 그 식목원이나 그쪽 이제 관련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최근에 네. 나왔던 기사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은행나무가 그 처음에 이제 그 묘목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는 암수 구분이 안 된대요. 옛날엔 그랬대요. 그런데 네. 그 지나다 보니까 이제 유전자 그 판독이 돼가지고 이제 옛날보다 빠른 시기에 암수 구분을 할 수 있게 됐대요. 묘목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예 열매를 맺는 나무는 이제 외면을 당하겠죠. 암나무는 네. 그러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을 줄이면서 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중심으로 식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아마 가을 되면은 평소에 놔두다가 가을쯤 되면 민원 들어올 거예요. 이 나무 이제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 시나 뭐 좀 구체적으로 그 가로수를 관리하는 뭐 공원 녹지가나 이런 데서는 1인 1 가로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이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뭐 은행나무를 은행을 가져가던 그건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관리하시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앞이 바로 양쪽 다 이제 상봉 아까 그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거는 한국관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봉 중학교 쪽으로도 은행나무가 아주 황금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은행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겨울이 되기 직전에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느낌 같이 예 항상 행복한 느낌으로 나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중랑구와 동대문구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구나무가 똑같이 느티나무더라고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천연기념물이 서너 개가 있는 구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고목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티나무를 구나무로 했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동대문구는 느티나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대문구는 네. 화려하지도 깔끔하지도 않지만 수명이 길어 유구한 우리의 역사를 상징하며 모습이 소탈해 고향 같고 따스한 고장임을 연상한다. 이거 중랑구는 수감폭이 넓어 예로부터 정자나무, 정원수 등으로 사람들과 친했으며 성장이 빨라 발전적인 기상 해가지고요. 동대문구를 보면은 문과 간 것 같고 네, 중랑구를 보면 이과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동대문구에서 중랑구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어떻게 본 구가 됐지만 나무 많은 느티나무로 한 것이 우리 중랑구의 수령이 200년 가까이 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그래도 보호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빨리 발전하는 기상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이제 구가 늦게 생긴 후발구로서 좀 다른 서울시의 구랑 같이 이렇게 발전한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도성 밖에 있는 지금도 얘기를 할 텐데 네. 도성 밖에 있는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 전에도 그 동대문 편 할 때 네. 동대문 이제 새벽에 열리면은 네.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나무 갖고 들어왔다고 그렇겠죠. 그랬거든요. 예. 한양도성에 나무 팔려고. 그렇죠. 그러면 한양도성 밖에는 네. 정말 나무나 벌채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네. 이제 당연시 되면서 이제 네. 팔기 위한 하나의 자원으로 쓰게 됐을 텐데 네, 네. 그 당시 도성 밖이었던 여기에 그런 네. 나무들이 남아 있는 거는 용한 네. 거죠, 진짜. 용하고 용케 네. 살아남았고 네, 네.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이거는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안 돼라고 그렇죠. 해서 지켜졌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느티나무들을 우리는 이제 조금 당나무, 네. 당산나무, 정자나무 이렇게 느티나무 자체를 통칭으로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느티나무 하면 마을을 지키는 나무로 연상이 되기도 했대요. 네. 그렇다면 이 느티나무가 왜 이렇게 연상되게 됐냐면 이 나무를 베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나무이기 때문에. 네. 또한 뭐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이 났을 때 이 나무가 울었다. 정말 이게 말도 되지도 않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전쟁에 대해서 마을을 지키는 나무마저도 많은 사람이 죽을 걸 알았는지 이렇게 울기도 했다. 네, 뭐 유사과학 싫어하는 그 네. 입장에서는 100번을 울었는데 네. 그러니까 매년 울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매년 어쩌다 이제 바람 많이 불 때 태풍 지나갈 때 네. 우는데 네. 그게 무슨 일 벌어나면 울었어. 작년에도 울었는데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그렇게 봅니다. 전 유사과학 싫어해서. 이 느티나무의 그 이파리를 갉아먹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병충해나 마찬가지긴 네. 한데 그 모양새를 보고 농사짓던 농경 사회에서는 그렇죠. 올해에 요번에는 흉년이야. 뭐 이렇게 걱정이네. 뭐 이런 걸 갖다 점칠 수 있는 것도 했었고. 뭐 이건 경험적일 네. 수 있죠. 벌레가 많냐 적냐를 예. 당나무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런 나무를 베려고 하면 그 집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고 아무 이유 없이 그 베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자나무가 우리 마을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그런 역할은 되게 컸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이 나무와 관련된 일화가. 근데 여기 있는 이 일화의 내용을 살짝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어떤 이 사람들이 이 나무를 청년이 베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생각을 해도 아니 도대체 왜 나무를 베려고 하냐라는 생각에 차라리 이거 베지 말고 이 나무 우리 집에 있는 이 땔감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농사철에 일꾼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 쩔쩔매고 있는 이 노인한테 한 총각이 나타났더래요. 이러면서 이번에 자기가 농사를 좀 돕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노인은 너무 감사해서 내 농사를 지어줘서 고마우니 이게 농사 지어준 거에 대한 세경이다. 그래서 주려고 했더니 이 총각이 하는 말이 제가 우리 어르신, 딴 사람, 젊은 사람들이 뵈려고 했던 이 나무 안에서 나온,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나를 갖다가 아무 이유 없이 베게 하려는 나를 우리 할아버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의 농사를, 올해 잘 될 수 있게 도와준 거니까 오히려 내가 고마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너무 흔하게 많죠. 그렇기도 하고요. 예. 네네. 저는 이제 네. 요즘 동화나 트렌드? 아니면은 네네네. 그걸 보고 살아서 그런지 저는 네. 요정이나 정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총각이 네. 도끼 메고 나오니까 네네. 약간 좀 드네. 약간 네, 좀 낯설어서. 예. 그래서 이 느티나무와 관련된 이 나무는 여기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 이 그림 속에 사진 속에 왼쪽에 있는 느티나무는 2019년에 정말 초대형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강화도 잘 아실 텐데요. 연미정이라고 되게 중요한 바로 정자 앞에 있던 500년 된 느티나무가 이렇게 부러져 버리셨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결국은 이제 살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500년 된 강화도의 느티나무를 좀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했던 것이 강화 반다지라고 우리가 왜 물건을 옷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놓는 수납함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강화 반다지는 너무너무 유명하고 만드는 사람도 많지 않아갖고 뭐 최소 억 단위 이상의 가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느티나무를 이제 이 반다지를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사용을 해서 그렇다면 이 나무가 죽었지만 저 반다지로 또 다시 새롭게 재탄생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생명 불어넣기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해서 그러니까 티셔츠 입장에서 저거
작은 조각까지 다 재활용을 해가지고 작은 네, 그 목걸이 그 부적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네. 그 구민들하고 나눴으면 예. 네, 그런 드네요. 일들 네.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양반은 느티나무로 지은 집에서 느티나무 가구를 이용하며 살다가 느티나무 관에 실려 저승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 조선시대 이야기겠죠. 네. 뭐, 우리가 뭐 지금 양반 그런 상놈이 있는 그런 신문제 사회는 아니지만 그만큼 느티나무가 집에도 쓰이고 가구도 만들고 죽을 때, 그 관에도 만든다듯이 굉장히 느티나무 자체가 다양하게 많은 종류가 우리한테 쓰이고 있어서 참 재미있는 거는 그 보호수가는 나라를 그러니까 마을을 지키는 당나무로 된 나무들의 거의 30-40% 이상이 느티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티나무 하면 친숙한 나무, 친한 나무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느티나무의 모습을 이렇게 살짝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느티나무는 늙어서 티가 나는 나무다. 오히려 늙어서 더 괜찮은 나무다. 어머니의 나무다. 그 다음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다. 뭐 이런 의미로 느티나무에 뭐 이 나오는 뭐 무슨 열매라든지 아니면 잎이라든지 이거 갖고 무슨 커다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을 지킨다. 이런 의미로 느티나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느티나무의 그 모습을 보시면은 이 나무에다가 저렇게 하얗게 네, 그렇죠. 이렇게 뭔가 그 소원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새끼나무로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소원을 빌기도 하고 네. 이랬던 그러니까는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죠 지금 나무 네, 앞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예. 시구 같은 데서 이제 네네. 저렇게 하고 뭐 계속 놔두진 않더라도 네네. 제사 지낼 때는 아니면 제사 지내는 집까지 어느 정도 놔두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제 이게 그 외가에 있을 때 이제 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여름에 놀러 가니까 그럴 땐 좀 네. 섬찟해 보여요. 처음에 보면 밤에 보면은 깜짝 네, 하얗게. 섬찟해. 네. 전설의 고향 나오던 네. 비주얼이잖아요. 그 나무가. 네, 그러긴 한데 네네. 확실히 그때 이제 사람이 살아봤자 네, 60년, 70년 네. 그 당시 수명 네. 그것도 이제 그 오래 살았다고 하던 시대였으니까 네. 내가 어렸을 때 내 할아버지도 봤다 그러고 내 그 조상도 그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나무 네. 그리고 돌에 대해 가지고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결집이 되잖아요. 네. 이 나무를 우리 할아버지도 봤고 우리 할아버지도 봤단다라고 하면은 그 마을이 다 그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외감이 있어요. 그래서 외지인들 막 이제 뭐 그 불경하게 대하면 거기 막 소리치고 그 나무 거기서 뭐해 하면서 그러니까. 네. 예. 그런 이제 마을마다 그 돌 그렇죠. 그리고 나무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있는 나무들이 뭐 현재도 이렇게 뭐 도남동의 느티나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양주 뭐 이렇게 큰 느티나무들이 뭐 느티나무 스스로 그 연도가 오래되면 이제 이렇게 수목 자체에 그렇죠. 그 가운데가 둘레가 패이기도 굉장히 하고. 커지면서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데 실제로 이 정도 한 800년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느티나무는 한 200년 이상은 돼야만 그네를 묶을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면목동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보호수로 알고 있는 느티나무가 이제 이 모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양지 마을 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 느티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우리가 할아버지 나무라고 하는 수령이 조금 높은 느티나무가 있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면목동에 그 면목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느티나무 이 세 개를 갖다 둘러보면서 이 초등학교 주변을 이렇게 아이들과 탐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하고 했던 재미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느티나무 앞에다가 그림판을 하나 두고요. 소원을 적는 나무 해가지고 이파리에다가 느티나무 이파리에 그 자기의 소원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들고 교실에 갖다 놓고 자기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아이들하고 그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희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붉은색 저 집
안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저 길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티나무가 집 안에 있다가 집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요 규모가 굉장히 이제 수령이 네. 훨씬 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이제 뭔가 왜소하게 뭔가 팔을 벌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왜소하게 위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느티나무 주변에 좀 깔끔하게 청소도 해주고 또 이렇게 보호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모습이 면목동은 요 느티나무로 인해서 마을을 지키는 나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세 번째 없어진 이 나무는 그네뛰기를 했었던 나무였대요. 근데 이 나무가 집을 지으면서 없어졌다는 게 뭐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대가 지나면 재산권도 있고 우리가 도로 통일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속 위치를 지키기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네. 어떻게 현명하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아까 지금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결국은 네네. 조망권에다가 그리고 나무 자체가 이제 그 일조량을 지금 충분히 얻기도 지금 힘든 상황으로 그렇죠. 점점 가거든요. 그 주위에 건물이 들어가면서.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결국 근처 사는 사람들 재산권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네. 이걸 또 거의 안 보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 화제가 되는 나무나 아니면은 그 관광지 보면은 늘 안타까운 게 무언가가 화제가 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주차난이 벌어지고 그리고 주변 살던 원주민들의 이제 불평으로 이어지고 더 심각하게는 아니면은 비극은 그 나무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없애는 전에 무슨 나무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꽃이 벽에 따라 가지고 막 예쁘게 피던 게 있었는데 그게 막 소문 퍼지면서 이제 꽃 피는 계절마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게 명소가 됐는데 어느 새벽에 그게 잘렸어요. 아, 이번에 안타깝게도 그 우영우 팽나무라고 하는 그 네네네. 나무가 그 유명세로 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천연기념물에 지정이 되었다는데 문제는 지정이 되어서 그 기쁜 소식이 이제 방송에 나가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쫓아오다 보니까 지금 나무가 또 시름시름 하고 있다니 참 이 나무를 지역 안에서 아니면은 이 도시 안에서 보는 게 우리로서는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 숨 쉬는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써 다시 또 이 나무들이 시름시름 앓는다고 하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틀즈 노래처럼 해야 됩니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레릿비. 네. 저희가 지금 느티나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일화가 이렇게 독립군 느티나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강원도에 있었던 이 느티나무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많은 그 헌병들이 잠복해 있었던 지역으로 이 독립군들이 오기만 하면은 이 독립군을 잡아가는 그런 데의 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네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흰색 천을 걸어두면은 이거는 이제 잠복이니까 이제 이 근처에 절대 있지 말라 그런 신호를 했던 역할을 나무가 담당하게 됐다고 해요. 그 마을에서 이제 네. 나무 잘 타는 청년이든 아니면 그렇죠. 아이한테 이제 그걸 했겠죠. 네. 얼른 나가서 이거 흰 나무 높이 걸어놓고 오너라고 하면은 그 네. 나무 잘 타는 청년이든 아이가 네. 얼른 올라가서 그걸 걸어놓고 내려왔겠죠. 네. 지금 여기 이제 그 전농동 말고 또 답심리에 가면은 장령당이라고 해서 그 돌아가신 그 분들,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어떤 영령을 기리는 그런 곳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그 전염병이나 풍수해로 인해서 요 지역 주민들이 절대 요 주변에 나무나 이런 거를 해치지 못하게 행사를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곳에도 이렇게 장령당 느티나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나마도 이런 나무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공원이 생기고 좀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또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우리는 이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먹골 입구에 정자목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 관련해서 사진을 하나 이제 올렸는데 이 정자목 마을마당은 먹골역에서 이마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일명
먹골 9삼거리라고 하는 버스가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요. 먹골역에서 그 이마트 지하에 이마트 있는 그 아파트 그쪽 쪽으로 가는 이제 동일로가 아니라 그 작은 도로 예예예 국일이라고 하는데 국일 국일. 거기 바로 앞에가 이 정자오목 마을마당이 있는데 있었어요? 예예 제가 그쪽 이제 많이 다니는데 다 못 본 것 같은데 먹골 관련해서 이제 책을 쓰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500년 된 느티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서 오히려 뚝을 이룰 정도로 많았대요. 그래서 여기를 거기 가로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 여기를 축동이라고 이분들은 불렀대요. 네. 그래서 그런 느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이제 상상을 못해서 제가 느티나무가 많이 모여 있는 사진을 하나 지금은 그 근처 아무 나무가 없어요. 예, 아무가 예 없는데 이렇게 이제 뚝을 이룰 정도로 아. 느티나무 숲이 있었다고 이제 그 옛 기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72년도에는 보호수로 지정이 됐대요. 워낙에 이게 크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80년대 초에 여기에 이제 길이 새롭게 이제 들어오고 뭐 숙소농주로라든지 이런 길이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게 다 사유지였기 때문에 다 나무가 없어져서 그렇네. 게다가 네네.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 능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나무가 많아 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 그것도 배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신내동에도 능말이라고 저희가 지금 우디안 아파트 단지 숲에 있었던 그 능말에서도 네. 우리 동네도 아까 그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축동이 있었어. 네. 축동에 소나무 숲이 있었어. 그거는 이렇게 왕창 나무를 심는 거는 이렇게 마을에 나쁜 기운이 네.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방충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쁜 기운 자체가 네네. 이 나무로 인해서 막아준다. 이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축동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 근처가 신내동만 해도 네네. 되게 오래된 동네죠. 오래된 네. 동네 그리고 그 네. 제가 2004년도 3년도인가에 네. 들어왔을 텐데 네네. 중랑구를 처음으로 네. 그때 그 동성 아파트 거기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 동성 아파트 옆에가 대시양인가요, 우시장인가요? 예, 대시양. 예, 대시양. 대시양 그 자리가 과수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가지고 예. 제가 처음 이제 그 전세로 살려고 딱 들어왔을 때 네. 이제 그 집 보러 왔을 때 저녁이었어요, 밤에. 예. 베란다 문 딱 열고 보여주는데 과수원인 거야. 네. 너무 좋아서. 네, 여기다. 와, 여기 그러면은 문 열면은 과수원 막 그 보이네? 예, 그리고 뭐 열매 열었다가 막 열고 하겠네라고 하고선 좋아요 여기서 살게요라고 했는데 웬걸 다음에 바로 이제 뚝딱뚝딱 건물 올리더라고요. 그 옆에 서울의료원 올라가고. 네. 야 속았어. 그때. 네. 그래서 지금 요 능말에 분들이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본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터를 버리고 이제 대시양 아파트에서 사셨는데 이 대시양 아파트에서 그 능말의 그 구릉산이라고 하는 산이 보이신데요. 그래서 산에 그 떡봉 그리고 밥봉 그리고 죽봉 그래서 봉오리 3개가 있으셨는데 그걸 설거지 하시면서 자기 고향을 보셨대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달이 정월 되보름 그 달이 그 떡봉 위로 올라가면은 네. 아 올해는 정말 풍년이다. 그리고 이제 죽봉으로 떨어지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은 흉년이네. 이렇게 그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점치기도 했던 그 고향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 우디나는 아파트가 1차, 2차 왕창 들어선 다음부터 갑자기 안 보인대요 이제는. 안 보이죠. 예, 그리고 양원지구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수보로 인해서 고향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요. 예, 슬프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 네. 전망이라는 게 네네. 그 확실히 필요한 게 네네. 저도 이제 그 베란다 쪽으로는 이제 그 다른 아파트 단지밖에 안 보이지만 그렇죠. 그 복도 쪽이 이제 네네. 현관문 열면은 봉화산 보이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몰라요. 예. 그게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근데 욕심 같아서는 베란다 네. 그쪽으로 향하면 더 좋긴 할 텐데. 네. 이사 가시죠 뭐. 아, 저도 그 길 건너편 네네. 봉화산 바로 아래쪽에 있는 데로 네, 하고 구단지. 싶은데 네. 그쪽에 하고 네. 싶은데 네. 뭐 있어야 옮기죠. 뭐. 아, 네. 네. 하여튼 있으면은 제가 봉화산을 샀죠. 봉화산을 돈만 있으면은 봉화산을 사실 필요는 없고요. 봉화산 산 다음에 울타리를 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제가 그래서 타잔놀이 하고 있죠. 아, 네네. 뭐 하여튼 꿈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쓰는 거 산을. 네, 저희가 지금 마을과 관련된 마을을 지키는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제 다음 주 방송 예고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그 답심리라고 하는 지역에는 촬영소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렇죠. 지명에까지 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촬영소 고개.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살았었기 때문에 촬영소 고개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촬영하나.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오마주라고 하는 그 여자 감독님이 찍은 영화를 이 영화 오마주라고 아주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 속에 이 1964년도의 영화를 다시 복원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으면서 요 오마주라는 표현 자체도 영화랑 관련된 되게 그렇죠. 그 기억, 그, 추억. 네. 네. 먼저 그 족적을 남긴 네, 다른 네. 이제 그 선배나 아니면은 그 명장면을 네, 다시 거기에 한번. 대해서 존중하고 네. 리스펙트하고 그리고 네. 그 헌정하는 의미로 그 장면을 이제 그 따라하거나 아니면은 그 장면의 그 구상을 자기 영화에 이제 그 따는 네, 그런 네. 걸 오마주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이 말이 생기죠. 표절했는데 오마주라고 우기거나. 아, 네. 네, 근데 그런 건 아닐 거고요. 네. 그래서 한국판 시네마 천국이라고도 말하는 이 오마주 영화와 함께 저희가 답심리 촬영소 이야기 그리고 영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네, 화면 보니까 1962년이라고 네. 배경이 나오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와 된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잘 많이 기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예, 오늘 이렇게 나무에 대한 얘기 많이 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오늘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몇 년, 600 몇 년이었네? 그쵸. 예, 수령은 600 600년 네. 정도고, 된 나무들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나무나 얘기가 나무의 중요성이 많아지면서 좀 안타까운 게 물론 그것도 나무긴 한데 메타세카이아 네. 같은 이제 단기간에 속성으로 많이 크는 나무들 네. 생각 없이 가로수로 심었다가 베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메타세카이아가 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자라니까 네. 처음에 가로수 밑에 경계선을 한 여만큼 정해놨는데 네. 정말 몇십 년만 지나면 그걸 넘어서잖아요. 네, 그럼 네. 그때 잘라내는 거예요. 아. 그런 안타까운 전시행정 포함해가지고 네.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도심 지역에 필요로 하는 곳에 네.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어디 길가에 몇 미터 단위로 심는 것보다 휴식이 필요한 공원이나 아니면 네. 도심 사이사이에 정말 필요한 곳 거기에 좀 조성이 되고 그리고 이미 있는 나무도 그 나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을 좀 정리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하고 그런 나무들도 사람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영화 오마주와 답심리 촬영소 고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